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식 표현하기,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세 번째 뭐 이해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식 표현하기에서는 무조건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한다. 두 점을 준 이유는 기울기를 구하라고 준 거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4,7이 있고 0, 마이너스 1이 있다. 마이너스 1이 좀 보상한가? 1, 마이너스 3이 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안 이쁘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기울기 구하는 법. 기울기는 x의 증가량 그리고 y의 증가량, 이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빼면 되겠지. 됐죠? 기울기를 구했다. 자, 기울기를 알고 있고 점을 알고 있으면 식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식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알겠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식 쓰는 법을 알아야 돼. 기울기 알지? 예를 들어 4,7을 지난다. 이렇게 식을 쓴다. 아니면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쓴다. 어차피 전개하면 똑같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있는 거지. y는 뭐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4 플러스 2m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m과 상관없이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죠. m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물어봤을 때 m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보고 우리는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점의 위치를 잡는 방법이 요거예요. 그래서 y는 m에 x 플러스 2 플러스 4.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이해되나요? 여기 이 말을 이해했다면 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저희 EM 플러스 4가 0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지? 2n 플러스 4가 0이라는 말은 뭐야? 이거 그냥 m으로 묶은 거잖아. 이해되나? 네. 괜찮죠, 여기까지? 이 m이 기울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 그래프는 왠지 y절편도 마음대로 바뀌고 있고 기울기도 마음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렇게나 그려지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2,4가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만 바뀌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이 직선의 위치를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각도,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정해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선에 대한 성질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가기에 유용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못 그려요. 그죠?
각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맞잖아. 60도 각도 그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60도를 정확하게 그리겠어? 그죠? 하지만 대충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45도 각도. 요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크면 45도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은 45도보다 좀 작게 그릴 수 있는 그 정도 각도는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못 그리는 대신에 대충이라도 그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대충 그릴 때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y절편이다. y절편을 가지고 각도를 보고 대충 그려주면 된다. 요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y절편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것처럼 정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2x-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그리기 위해서 깨알같이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y절편이 -3이라는 걸 알고 이걸 이 상태에서 y절편이 얘라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2니까 45도보다 좀 더 큰 각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거를 양함수라고 배웠고 우리는 이걸 보고 음함수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냥 이항한 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항하면은 양함수가 되고 이항하면 음함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y는으로 식을 쓰기에 유용하면은 일반적으로 양함수를 쓰고 y는이라고 식을 쓰기가 힘들면 음함수를 써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y는이라고 식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음함수의 표현법으로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나? 네, 근데 45도보다 큰 각도로 뭐라고? 45도보다 크다가 했잖아요. 각도가 크다는 말이 힘든가? 그럼 여기가 45도인데 45도보다 큰 각도. 저기서 뭐예요, 거기? 무슨 소리지? 45도보다 큰 각도가 어디예요? EA 각도를 말하는 건데? EA 각도? 나 지금 직선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 이 각도가 45도보다 크다는 건데? 그래서 45도는 이 정도 각도 아닐까? 이거보다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어려워? 알아들었어?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2x-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알겠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y를 넘겨서 얘는 이 정도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정도로 그려줄 수만 있어도 괜찮다. 됐죠? 자,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을 줬을 때 식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외워두면 좋기는 한데 그게 막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없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뭐 6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식을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는 3,0이랑 0,6 지나간다라고 해서 식 쓰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2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식을 쓰겠죠. 만약에 이 점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겠죠. 어차피 전개하면 똑같으니까. 됐죠? 근데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지나간다라는 말은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지나간다라는 말은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3,0을 대입하면 식 참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0,6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잖아. 그 말은 지나간다는 의미야. 자, 잘 생각해보자. 두 점을 찍어놓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냐?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개밖에 없잖아. 그게 이 식이겠지,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면에 6을 곱하게 되면 2x 플러스 y는 6이 될 거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식 똑같대. 괜찮죠? 그래서 알면은 쓰고 모르면 안 써도 괜찮다. 됐죠? x절편과 y절편을 줬을 때 요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해서 쭉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꾸준히 공부해 왔는데, 자, 그림 그려봐 했는데, 버벅 이러면 그냥 끝난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도 그릴 겁니다. 그런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이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게 미분인데, 직선을 잘 못하면 당연히 미분도 못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식을 표현하는 것과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이해해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까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있고 A라는 점이 1,5 B라는 점이 뭐 4,0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직선과 선분 AB가 만난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M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1,5가 있고 이때 4,0이 있으면 B가 자, 선분 AB와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나려면은 얘가 그냥 무난하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직선에 얘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직선의 각도란 말이야. 여기를 자꾸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이렇게 각도를 기울였을 때 어디까지 기울이는 게 이 직선분과 만나겠느냐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각도를 내릴 때 어디까지 내리는 것까지 괜찮은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 꺾을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라는 거, 시계 방향으로 꺾을수록 기울기는 계속 작아진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지. 괜찮나?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을 때 그 기울기가 커지고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X축, Y축이 있고 만약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0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다 이거지. 괜찮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 양수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시계 방향으로 꺾이면은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무조건 y가 4잖아? 그래서 이거 이름을 앞으로 y는 4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가로로 선을 그는 이 행동은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y축의 수직이 되게 긋겠느냐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긋겠느냐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기울기가 0이니까 y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서 2가 있어서 세로로 선을 그으면 얘는 함수가 아닌데 일단은 얘랑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붙여주겠다라고 한다면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뭐 4든 y가 뭐든지 간에 일단 x는 2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x는 2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고 x는 2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직선식은 우리가 추계방정식에서 꾸준히 써봤던 표현이다. 그지?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을 저런 식으로 쓰잖아. 세로로 선보면서. 맞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x축의 수직이냐 아니면 y축과 평행하냐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직선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동시에 넓이를 2등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넓이를 2등분 하기 위해서 꼭 이 각도로 자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니네가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선을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거의 한 70%는 중학교 때 배운 걸 바탕으로 해요. 알겠죠? 새로운 개념이라고 한다면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있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괜찮습니까? 거리 뭐 그다음에 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이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음함수의 표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직선이 뭐 어떻게 지나가고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도 니네가 외워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음함수를 꼭 양함수로 바꾸면은 이해하기가 좋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3y를 이항한 다음에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기울기는 3분의 4구나 그 다음에 y절편은 2구나 그래서 뒤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나 뭐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이 상태로 뭐 기울기는 요렇게 y절편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2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고 4x-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울기랑 y절편이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니네가 뭐 이거 넘기가지고 2로 나눈다 얘 넘겨서 2로 나눈다 이 패턴을 생각을 해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2x 플러스 1 얘는 y는 2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가 예로 따져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라서 얘가 기울기잖아. 얘는 뭐 양인지 음인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 b와 a 사이의 관계겠죠. 관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얘를 직선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고 방정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그죠? 니네 연립방정식 배울 때 x랑 y에 관한 1차식 연립방정식 있잖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게 이거잖아. 상수항 넘어가 있는 거. 그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해가 한 개 있을 경우, 해가 없을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2x-y는 1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 4x-2y는 3이라는 게 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애를 2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양변에 2배를 하면은 4x-2y는 2라는 식이 만들어지지. 괜찮습니까? 위에 있는 식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 괜찮죠?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를 어떻게 구하겠냐 이 말이죠. 밑에 걸 만족하고 위에 걸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직선으로 옮겨보면은 y랑 1을 넘겼을 때 위에 있는 식은 y는 2x-1이라는 식이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은 넘어서 나눠주면 y는 2x-2분의 3이 되는 거지. 기울기가 똑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평행한 두 직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연립방정식은 함수에서 교점에 관한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이 없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말은 함수에서는 교점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함수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평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 이렇게 되면 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아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지. 뭐 2x-y는 2, 4x-2y는 4.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면 얘랑 같아지지. 그럼 사실은 얘는 두 개의 식이 아니라 한 개의 식이라는 뜻이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잖아.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이내가 선택할 때마다 종류가 계속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식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고 문자의 개수보다 식이 많으면 오류가 생긴다고요.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상수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괜찮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교점이 하나 생긴다 이거죠. 해가 한 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그냥 그대로 써먹는다. 새로운 거 아니다. 알겠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는 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건 특별하니까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배운 거지. 그래서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거. 요거까지만 따로 기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함수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서는 A의 A' 더하기 B의 B' 이 0이면은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외워두는 게 조금 편해요. 알겠죠? 얘는 외워두는 게 조금 편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뭐 4x 이렇게 쓰지 말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과 수직이고 1,0, 1,2로 할까? 1,2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 일로 넘기고 3y는 4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 쓴 다음에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구나. 해놨습니까? 그리고 이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네. 이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3과 4로 하기 싫으면 다른 숫자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3과 4가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 더했을 때 0만 나오면 되거든. 곱해서 더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굳이 3, 4가 아니어도 다른 숫자라도 상관없어. 니네가 0만 나오게 만들 수 있으면. 됐나요? 여기까지? 요거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1,2 대입하면 식이 참이겠죠. 그래서 1,2를 대입해주면,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1이다. 그래서 3x 4y 마이너스 11은 0.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4y는 3x 3의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아이씨 뭐야, 내가 여기서 잘못 보였네.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 전개를 해서 일로 넘기면 똑같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일 때는 따로 특별히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지나고 점을 하나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준다. 그래서 점과 기울기를 네가 가지고 직선식 만들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본 문제다. 이해되죠? 그래서 점을 준다. 중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1을 줬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식 쓰는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러니까 두 점을 준 이유는 기울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점 하나를 가지고 식을 써라.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식을 만든 다음에 두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서 A랑 B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패턴은 또 뻔해요. 마찬가지 여기도 두 점을 줬다. 두 점을 준 이유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이다. 이때 또 한 개만 보면 이게 점인 거죠. 그래서 기울기와 점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쓸 수가 있고, 식을 쓴 다음에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참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다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근데 한 직선 위에 있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든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든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든 어차피 같은 직선의 기울기니까 같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고, 괜찮습니까? 어떤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든지 간에 어차피 같은 직선이니까 같을 것이다. 됐죠? 어떤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든 어차피 같은 직선이니까 같을 것이다. 그걸 이용해서 푼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었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자, 이랬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랑 같은 값을 가졌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요렇게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각을 재는 걸 양의 각이라고 합니다. 양각. 알겠죠?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재는 거를 음각이라고 해요. 알겠죠?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60도 기울어진 직선이 4,7을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니네가 요거를 보고 기울기가 탄젠트 60도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면 루트 3이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x축 아래로과 음의 방향으로 30도 기울어진 직선이 1,4를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x축과 음의 방향으로 30도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여기가 30도라는 거야. 알겠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인데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수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중에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냐면 이렇게 바꿔. y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m 플러스 mx가 삼각형 ABC를 2등분한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저렇게 써주면 쉬운 거고 내가 쓴 대로 하면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네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기울기가 m이고 2,2를 지나가는구나를 니네가 직접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m이고 2,2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a를 지나간다는 말을 안 해도 니네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를 지난다라는 말을 안 해도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표현을 보고 점 a를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 상태에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니까 여기 한가운데를 잘 지나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B랑 C의 중점이니까 3,-3이네. 이 점을 내가 지나가는 거지 대입하면 참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됐나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식 써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다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양함수로 바꿔서 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쓸 거고, 자, a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AB가 둘 다 양수다, AB가 둘 다 음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A와 B의 부호는 같다. 누가 양인지, AB가 양인지 음인지를 몰라요. 됐죠? AB가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고 일단은 부호가 같다. 그 상태에서 B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B와 C의 부호가 다르다. 이거지. 그럼 이제 이 상태를 보고 니네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A와 C는 부호가 다르다. 그래. 이 말은 안 했지만 니네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A와 B는 부호가 같대요. 그럼 B분의 A는 양수였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기울기는 음입니다. 됐죠? 그 다음 B와 C는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Y절편이 양수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이니까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림을 정확하게 어차피 못 그리잖아. 방향과 위치만 가지고 대충 그릴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K와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난다. K와 관계없으니까 당연히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K가 있는 애와 K가 없는 애 먼저 쓸 때 3x 플러스 y 플러스 u 그 다음에 K가 있는 애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y 3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 이라는 직선이 있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날 거다 이거죠. 교점의 좌표를
P, Q라고 하자. 됐죠? 그럼 P, Q는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참,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참이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3x 플러스 y 플러스 6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 식에다가 교점을 대입하면 참이 될까 안 될까? 이거죠. 될까 안 될까? 참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0이고 여기다 대입해도 0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 4를 곱하고 여기다가 빼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어차피 여기는 0이잖아. 대입하면. 대입하면 0이잖아. 빼든 안 빼든 어차피 0이잖아. 그죠? 교점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라는 건 그 점을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 하나 듣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만든 이 식은 이걸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거니까 이 점을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쓰면 새롭게 직선의 식을 만들었지, 그지? 새로운 식이잖아. 하지만 P, Q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이런 문자를 곱하면 그래도 어차피 식은 참이죠. 괜찮습니까? 어차피 얘 0이고 얘도 0이니까 P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Q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쪽에 이렇게 곱하는 거를 양면에 P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지. 왜냐하면 P, Q를 여기다 대입하면 0 된다고 그랬으니까 0, 0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P도 얼마인지 모르고 Q도 얼마인지 모른다면 이거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를 K라고 가정을 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 식은 어디를 지나간다고? 교점을 지나간다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우리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 교점이라는 건 누구? 얘와 얘의 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 그 말은 얘네 둘이 연립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요거였고 얘가 요거였으니까 얘네들이 연립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이 항등식에서는 되게 당연한 행동 아니야? 0 되기 위해서는 K의 개수가 0이어야 되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 이유를 함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알고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뭐 이 교점 구하는 건 이미 할 수가 있고 다음 자, 요거 해봅시다. 별표 몇 분이야 이거? 유형 8번 별표 얘는 외워도 돼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외워서라도 풉시다. 먼저 해봐.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점을 기준으로 풀겠냐, 직선을 기준으로 풀겠냐. 이거를 점으로 풀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사분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점을 구해서 교점이 일사분면에 있기 위해서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양수여야 돼 라고 문제를 풀면 겁나 어려워지는 거고, 이걸 그래프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점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를 넘겨서 y는 이런 식으로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에 5,4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게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제일 무난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일 거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직선은 여기를 잡고 움직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다 음이다는 이 뒤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괜찮죠? 우리가 직선이라는 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봐요. 알겠죠? 아니, 모든 그래프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봐. 알겠죠? 오른쪽으로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인 거죠. 알겠죠? 오른쪽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면 양, 오른쪽으로 봤을 때 내려가면 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리면 그래프가 더 커지는 거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은 더 작아지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가 그래프의 최소, 최대한 많이 내릴 수 있는 방법.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갈 때가 최대 올리는 거. 얘의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쉬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0,3이랑 5,4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되겠죠, 기울기가. 그 다음에 3,0이랑 5,4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2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형 7번이나 유형 9번이나 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다른 유형이 아니에요. 말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지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가 두 직선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식을 써서 이 식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이 2,1을 지나가요. 대입하면 참이다라는 말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K값을 구한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구나. 됐죠? 자, 이게 고등학교 방법이고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하고 있구나?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과 이 점을 가지고 직선의 식을 만들어도 된다. 그건 중학교 때 방법이겠죠. 됐습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새로운 걸 가르쳐 줬잖아? 그럼 새로운 것들을 써먹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이게 중요해. 새로운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는 옛날 게 좋아.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것에 맞는 새로운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서 새로운 방법을 배웠으면
그 방법을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 골라줄 테니까 그 문제들을 후다닥 풀고 아이고 자, 2번 그 다음에 몇 개만 골라서 할게요. 11번 14번 16번 22번 26번 그 다음에 일단 거기까지 풀어보죠. 질문할 거 있어?